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앞서 몇 가지 이제 좀 자막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자막들은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포에서 시작해서 불안을 거치고 우울로 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반복하는 경우들이 공황장애가 장기화될 때 많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심리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의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황장애가 이제 장기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자, 이 재발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재발을 이해하는 양쪽의 극단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극단은 이 재발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거나 또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 겪고 있는 뭐 호흡이 좀 답답하다든가 심장이 뛴다든가 뭐 어지럽다든가 이러한 주 증상들을 해결하고 나면 공황장애는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발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간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들 보시다 보면 뭐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심지어 뭐 2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재발을 수없이 겪게 되면서 이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그냥 이 병은 안 낫는 병이야, 그냥 불치의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양쪽 극단이 존재를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공황장애 재발과 관련돼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우리가 무서우니까 도망간다라고 하는 전제와 또 역으로 도망가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이 두 전제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재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무서우니까 도망간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무서운 감정을 느끼면 우리가 도망을 가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전제 위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뇌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인간의 신체, 자율신경, 특히 공황장애의 반응들이 이제 자율신경 반응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이 이제 신체의 내부 장기의 자율신경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즉,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이것이 신체 내부 장기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를 가지면서 이러한 전제로서 우리가 치료를 진행할 때 크게 두 가지 전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자,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가, 즉 뇌에서 불안과 관련된 어떤 약물을 통해서 불안을 가라앉히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신체에 일어나는 반응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이제 정신과의 공황장애 약물들이 이런 효과를 내고 있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불안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불안한 반응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불안한 생각들을 잘 수정을 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불안한 반응도 줄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황장애 치료의 중요한 영역이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가 신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있음에도 우리가 공황발작을 경험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전혀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공황발작을 뜻하지 않게 경험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임상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앞서 자, 불안과 관련돼서 이제 뇌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뇌에서 편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을 이제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불안의 영역인 편도체와 판단의 영역인 전두엽 사이에 비대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편도체에서 불안을 느낄 때 전두엽에 바로 단 한 단계로서 연결해서 바로 위험이 왔다고 알려주는데, 자, 우리가 전두엽에서 우리가 불안을 평가하고 이것은 불필요한 불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는 불안이 다 가라앉았어, 이제는 안심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바로 이 전두엽에서 편도체로 명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거쳐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판단과 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에서 불안이 이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이런 불안과 관련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을 기초로 해서 확장을 해서 공황장애 재발과 관련돼서 좀 포괄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도망가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 또는 이 불안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체 감각 되먹임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어떤 신체 감각이 일어났을 때 뇌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다면 이제 뇌와 장의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학자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장에 인위적으로 풍선을 집어넣어서 배를 좀 빵빵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감각을 유발하는 것이죠. 자, 장을 팽창시켰을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뇌 MRI를 찍어서 연구를 했더니 정상적인 경우에는 장이 좀 팽창을 하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뇌에서 감각, 통증과 관련된 영역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감각, 통증 영역뿐만 아니라 배의 그 팽창하는 감각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이 편도체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이 어떤 팽창하는 감각을 통증이나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바로 이제 신체 감각 되먹임 가설이라고 어떤 한 예로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연구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공황장애 같은 이제 정서적 문제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공황장애 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공황을 유발하는 이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인이 되겠는데요. 이 카페인을 먹고 커피를 많이 마시다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되면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심장이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공황장애 감수성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이 심장이 뛰는 이 현상을 갑자기 불안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커피를 마시고 나서 공황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치료가 잘 돼서 좋아졌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커피 같은 기호식품, 카페인 섭취를 통해서 심장이 뛰면서 갑자기 다시 공황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연구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공황 물질만으로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이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어떤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저는 이 견해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재발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신체가 우리의 뇌,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황장애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지금 현재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뇌에서 신체로 가는 방향에 대한 치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만약에 재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제 거꾸로 신체에서 뇌로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이제 우리가 치료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런 치료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체 감각 대먹임 가설들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변증 체계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한의학의 이제 이 공황장애 많은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이제 감기울결이라든가 심담 허겁이라고 하는 이제 변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공황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증상들을 쭉 이제 열거하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울결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슴과 옆구리가 좀 답답해진다, 뭐 또는 입이 쓰다, 어지럽다, 뭐 또는 이제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 이런 신체 증상들을 기술하면서 동시에 성급 이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순환이 막히게 되면 성격적으로 급해지고 쉽게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심담 허겁에서는 심장과 담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 겁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이 또한 이제 이런 정서적 변화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신체 감각 되먹임 가설이라고 하는 현상을 쭉 관찰해 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이제 병인론과 치료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황장애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증상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재발을 너무 많이 겪어서 막 좌절하면서 이 병은 안 낫는 병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양쪽 극단이 존재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 병은 재발을 관리하는 병이고, 재발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재발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치의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극단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재발을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올바른 또는 좀 포괄적으로 추가적인 이해를 통해서 공황장애가 잘 치료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